페이지요. 자, 페이지요. 84페이지요. 그냥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페이지 84고요.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요. 페이지 231이요. 페이지 231.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를 이렇게 봐요.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를 보는 것이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를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요. 여기 페이지 85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먼저 보시면 먼저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한 사람하고요.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계약이요. 그 계약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한 사람에서 갑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를 하죠. 인도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하죠. 잔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는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어. 왜냐? 이 의리한 사람한테 아직이요. 물건만 인도했고 미등기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비록 이 사람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법률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상 소유자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상, 아니, 맞죠? 형식적 소유자요. 형식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만 갑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뭐냐? 실제로는 을을 지금 을이요. 계약을 하고 잔금 다 지급하고 물건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이것을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요. 이것을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실질적 또는 사실상 소유가 되려면 이렇게 계약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인데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원래는요. 법률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왔다. 제3자. 제3자는 항상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요. 등기부. 그러니까 제3자가 왔을 때는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수는 미등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미등기 매수인은 아무리 100년, 1000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은 만약에 이 건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침해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 미등기 매수는 자기가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미등기니까 뭐가 있다?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 그럼 채권이니까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응?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의료 점유를 뭐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점유를 뭐 한다? 상실을 하죠. 상실하면 몇 년이다? 상실한 날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을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잔금을 지급했잖아요. 잔금을 딱 지급하면은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냐?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갑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가지고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럼 언제부터요? 만약에 15년이 지난 후 오늘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다시 병하고 계약을 해요. 병하고 계약하고 병한테 목적물을 또 인도를 해요. 인도 점유했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병은 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병도요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을이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이 처분해가지고 물건을 넘겨줬죠. 이 넘겨준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판례는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갑이 을한테 목적물에 인도했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잔금을 다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요, 잔금 계약을 통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설령 이 을이 미등기라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똑같아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갑은요,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이 병은요,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거잖아요. 을의 권리는 뭐죠? 목적물을 말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병이 이전받았으니까 갑은 병한테 인도를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문제집 한번 잠깐 봐봐요. 문제 보면 128페이지 문제집. 문제집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문제집 128페이지 봐봐. 128. 그리고 문제집 128페이지를 보면 여기 11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112번. 을은 갑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 동남아 인도 112번 128페이지 112번 인도가 뭐죠? 여기죠? 인도를 뭐한다? 점유한다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상태죠? 그래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을 앞으로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럼 을을 뭐라 한다? 을을 뭐라고 그래? 을을 뭐죠?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해야죠. 1번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은요.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을로부터 병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갑은 병에게, 이게 아주 중요해.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3번요. 착오로 이랬죠? 봐봐. 원래는요,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수로 Y라는 부동산을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잘못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니까 나중에 뭐 하면 돼? 말소하면 되죠. 갑하고 을하고는요, 합의가 뭐로 이루어졌다? 합의가 X 부동산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자연측에서 의사주의에 의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Y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 무효인 등기를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된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4번, 5번 놔두고 이제 여기 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데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하면 을은 갑한테요,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요, 그래서 다시 병하고 또 계약을 하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1번 갑에서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하고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등기하게 되면 등기 비용을 부담하고요. 자기가 또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담하고요. 처분하면 양도세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을이 갑에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등기해달라면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직 병 앞으로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보면 중간생각 등기를 언제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도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판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던 관계없으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통 중개업자들이죠.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금매물로 나온 집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개해봤자 뭐 수수료 200비가 못 받는데요.
만약에 금매물에서 한 500 정도 싸게 하면요, 내가 일단 잡죠. 그런데 내가 잡는데 내가 이걸 갖기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싼 값에 일단 1000만 원 정도 다운해서 나오면 내가 일단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뭘 가져오냐?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다가 매도인 난이만 쓰고 매수인 난은 공란으로 주죠. 그 다음에 등기 소리 다 받고 위임장 다 받죠. 그래가지고 있다가요, 병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병한테 팔고 그 다음에 등기 소리는 어떻게 한다? 갑에서 직접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바로 써가지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전에는 1억에 샀는데 지금 2억에 판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양도세랑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사람하고 1억에 계약하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팔 때 얼마를 주냐, 이 사람한테요? 얘기를 해가지고 1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써주죠. 그런다 할지라도 크게 뭐 취득세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물건 다시 팔 때 1억 한 2천 정도 팔면은 1억 3천에 샀다가 1억 2천에 파니까 양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 얼마에 샀는데? 1억 원에 샀는데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중과생략 등기 같은 것을 잘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에 실제로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라면 찍었다 이런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찍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다시 그것을 파는 거죠. 근데 내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겠죠? 그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이미.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합의가 있든 없든. 이거 중요해요. 중간 생략 등기로 하기로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갑을 병 사이에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면 합의가 없이 아직 등기 안 돼서 미등기다. 그러면 합의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병은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없는 거예요.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을은요,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안 해줘, 계속.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한다고 그래, 대위. 여러분, 대위한다고 하는 것은 을의 위치에서, 이런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 누가 앞으로 청구하냐? 자기 앞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대위란 것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 너 빨리. 누구한테 등기해라? 을에게 등기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병은 을을 뭐로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대위해서 청구해. 대위. 그런데요, 만약에요,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합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갑을 병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은 갑에게요. 병은 갑에게 직접 뭐란다? 등기를 청구하면 되죠. 등기를. 그런데 만약에 갑이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거절한다는 것은 갑이요, 나 그냥 싫은데 왜 그러냐? 만약에요, 이 을은요 1억 원에 이 건물을 사가지고요 1억 1천에 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갑한테 부탁해서 1억 1천에 등기를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갑은 당연히 노하겠죠. 알겠죠? 합의를 했다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병은 을을 뭐래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등기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을이 그러면 갑이 그러면요, 을은요 1000만 원의 양도 차액 중에서 이 을이 갑한테요 500을 더 주고 500을 더 주고 자기가 500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 대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매매 대금을 인상한다. 대금을요. 그러면 인상된 대금하고 잔금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이 인상된 대금을 지급을 하면 그때 병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이 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인상된 매매대금에 대해서 잔금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은요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를 병에게 넘겼다 이 말이죠. 그걸 병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전원의 합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 뭐라고 통지하죠? 내가 당신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넘겼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통지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갑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 승낙을 해. 그래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항상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을이 갑에 대해서 통지만 하면 OX, X 절대로 안 돼.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승낙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반드시 뭘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또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죠. 이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갑이 사망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러면 아들내미가요 병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나중에요 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팔았으니까 먼저 1번으로 뭐라고? 상속 등기를 하고 2번으로 무슨 등기에? 이전 등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순서가요 1번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바로 그냥 누구한테 등기했겠죠? 을한테 바로 등기했겠죠. 그런데 갑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아들내미가 상속을 해. 2번 병이 상속을 해. 그러고 나서 병이 을한테요 3번 등기를 해. 이전 등기.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고요. 갑에 있어요. 2번 을 앞으로 바로 그냥 등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병에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생략이 됐잖아요.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 한다? 누가 지금 등기를 해줬겠죠? 죽은 사람이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등기를 해줬겠어요? 이 병이 그죠? 병을 누가 상속인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상속인이 병이요 직접 자기 아버지에서 상대방 을한테 바로 등기해 준단 말이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항상 이렇게 섞여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집 봐봐. 128페이지. 128페이지 112번 있죠? 112번에 4번 봐봐. 4번. 4번을 보면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병에게요 갑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면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봐봐 합의가 있어도 여기 갑에 대한 갑의 등기 의무와 그 다음에 을의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틀렸죠? 자 5번요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 병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줄고요 갑과 을 간의 매매대금을 인상이죠. 이런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동시이행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요. 이렇게 한번 봐봐. 만약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중간생각끼리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했어. 하기로 해놓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 그럼 어떡한다? 우리는 중간생각 등기는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89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페이지 89. 89페이지 보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등기 청구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등기 청구권을 보면 여러분 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란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을을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죠. 등기 권리자.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등기법에서 이거 배웠나요? 등기법에서 절차법적 등기 의무자하고 그다음에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하고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등기 권리자 있죠. 권리자가요, 의무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자가요, 권리자한테 등기를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이요, 갑하고 을이 어디요? 등기소한테요, 등기소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죠.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뭐란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기 신청권은 뭐다? 이것은 등기 신청권이죠. 이것은 절차법적 권리죠. 왜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는요, 절차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적 권리이죠. 왜냐하면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공법과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사법이다, 사법. 그 다음에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 공법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 기관하고 관계가 되면 다 무슨 뭐다? 공법이다, 공법.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관공서요, 주민자치센터를 간다, 또는요, 등기소로 간다, 또는 서울시청을 간다, 이런 것들 있죠? 경찰서를 간다. 다 무슨 관계예요? 공법 관계이다. 여러분하고 나하고는요, 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사법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등기는 국가기관하고 관계된 것 절차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 권리자가요, 등기 의무자에게 청구를 하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권리다? 사법상의 권리죠. 사법상의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다? 실체법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체법적 권리요. 왜냐면 이 권리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체법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요, 등기를 청구를 할 권리자에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등기 인수 청구권. 이것은 반드시 뭐로 한다? 소송으로 해야 돼요. 등기 인수. 왜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다른 집을 또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미 집 팔았는데 아직 등기를 을이 안 가져가니까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요, 뭐라 한다? 나 등기 가져와야 되니까 너 빨리 등기 가져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지금?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 신청.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이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고,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지금 등기 청구를 보는데요. 여기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인데 여러분 되게 간단해.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러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가끔 시험에 잘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구별하느냐. 먼저 이러면 물권을 봐. 이런 물권은 뭐가 있어요? 물권.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여기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은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요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어. 점유권하고요. 여러분 유치권은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유치권은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첫머리 하는 등기니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뭘 한다? 등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나 재산권자나 지역권자나 전세권자나 질권자나 저당권자,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다 물권적 청구예요.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 물권자가. 알겠죠? 그건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여기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인데요. 여기 2번이요.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 그럼 위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을이요.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갔는데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왜 갑이 소유자예요? 왜 갑이 소유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을의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하든지 또는 뭘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그걸 누가 한다? 누가? 갑. 갑이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죠.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누가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냐?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소유자가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뭐냐? 갑이 이렇게 있고 을하고 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등기. 그럼 을이 지금 소유자란 말이죠. 소유자인데요.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 무효하고 취소하고 뭐가 된다? 해제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 취소 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을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 바로 그냥 갑 앞으로 복귀가 돼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를 할 때는 누가 말소한다? 갑. 갑이 지금 현재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해. 이 사람은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물권적이다. 왜? 소유자로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권적이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아닐 경우를 얘기해. 이런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수했죠? 그럼 매수인이죠? 그럼 지금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매수인이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하겠죠. 뭐가 되기 위해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 우리가 취득시효가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등기.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점유취득시효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럼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점유투익실은요 20년이 완성됐어요. 20년.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가등기를 하죠. 가등기. 가등기 하면 1번에 이렇게 갑이죠. 그 다음에 2번에요. 여기 을이잖아요. 을이잖아요. 을. 알겠죠? 을이 가등기 했죠? 가등기 했다 해서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무슨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왜요?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만 더 따져갈까요? 우리가 중간생각등기 방금 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을하고 또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갑하고 을하고 병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다 해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차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환매권. 임차권이나 환매권. 이런 것은 다 뭐라 한다? 채권적이다. 특히 여러분요, 여기 매수인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하고요, 가등기하고요, 중과생각등기 순서대로 중요해요. 알겠죠? 순서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것을 채권적이냐 물권적. 그러니까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그 등기를 청구한 사람이 현재 물권자면 물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가 아니면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93페이지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요. 등기의 추정력이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봐봐요. 이 건물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축을 하죠. 갑이요. 신축을 해가지고 갑이 이것을요 을한테 매매하죠. 매매를 하죠. 매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등기를 할 때요, 먼저 첫머리 하는 등기가 있죠.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얘기해요. 첫머리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요. 갑이 이걸 을한테 팔죠. 을한테 팔면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을한테 파면은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등기를 할 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계약서를 여러분 등기법에서 뭐라고 그래? 그게 뭐죠? 원인증서다. 원인.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한다?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등기 절차. 그런데 등기에는 뭐냐면 등기는 봐봐. 우리나라는 등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등기가 이렇게 갑인데요. 만약에 2번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서를 위조를 해.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3번요? 3번 병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등기가 위조인 걸 모르는 거. 왜요? 등기부에는 이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요. 이 병은요,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우리가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뭐가 있냐?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보존 등기는 뭐냐면 여기서 첫머리 하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머리 하는 등기가 잘못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등기가 다 뭐가 돼? 무효가 돼버리죠.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갑이 뭘 했냐? 사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정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정이라는 것은
소유, 조사에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조사에서, 조사, 소유자로 정했다.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토지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아, 그 소유자가 갑이네. 이렇게 정해준 것을 뭐란다?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은 건물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보존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지금 여기 보면요. 분명히 이 건물은 갑이 신축을 했는데요. 여기서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을이 보존 등기가 딱 돼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신축했는데. 알겠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말은 그 등기가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자기가 등기를 하게 됐는지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 누구죠? 을이죠? 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돼.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됐는지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증명을 못하죠? 을이 증명을 못하죠? 그때 을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을의 등기가 추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을이요? 아까 말했죠. 갑이 사정 받았는데 갑이 나한테 팔면서 내 앞으로 등기를 하러 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등기했다. 중간승약 등기죠?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랬을 때만 유효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요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뭐란다? 갑이 신축한 사람이 갑이요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단 말은 등기는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을이요 뭐라 하냐면 자기는 갑한테 사가지고 자기가 등기를 했다고 했어. 그런데 갑이 뭐라 하냐?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보존 등기가 일본에 하는 등기죠. 이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요? 갑이 사정받았는데 갑이 신축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근데 갑이요 매도 사실을 부인해. 자기는 판 적이 없다고 얘기해.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갑의 등기가 만약에 유효라고 해봐. 유효면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야. 이전 등기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 1번이요 이제 갑이죠. 갑이 신축을 했죠. 갑이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계약서가 위조가 됐어요. 위조. 그러면 등기 원인 증서가 위조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빼고는 기타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전에 땅을 사놓은 땅이 있는데요. 땅을 판 사람이 내 친구인데요. 그놈의 친구가 서울로 이사 가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하려면 그 친구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등기를 못 하죠. 못 하다 보면 10년이 지금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요.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이 기간 안에 어떠한 사유로 등기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이 아무런 뭐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당신한테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한 보통 10년 주기로 이렇게 인터벌 10년 주기로 이렇게 특별조치법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는 게 올해로 하면 14년째가 돼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요,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젠가, 아니, 며칠 전에요. 먼저 상담을 했는데, 한 사람의 등기부가 85년인가? 95년인가 97년인가 등기가 된 등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95년이면 어디가 돼요? 95년, 2005년, 2015년, 그럼 몇 년이 됐죠?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난 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95년도에 저당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도 되느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보통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아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보통 10년이죠. 그럼 10년이 지나면 피담보 채권이 없어졌겠죠. 그러면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말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이런 등기들이 있다는 건 이 등기는 옛날에요, 둘이 짜고 거짓말로 등기했다 이런 말이죠. 자기 친구한테 자기 집이 저당이 앞일 거 경매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하고 짜가지고 돈 빌린 적도 없는데 돈 빌렸다고 하면서 등기를 했거나 자기 동생한테 등기했거나 이런 등기단 말이죠. 이런 것도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등기부를요 일제 정리를 해, 국가에서. 알겠죠? 이상한 등기가 있으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통 15년 주기로 등기를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작년인가가 15년째예요. 알겠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각각 한 번씩 이렇게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미등기 상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또는 이미 무효인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등기를 정리해주는 등기 정리 절차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등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정말로 샀는지 안 샀는지 증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증서라든가 확인서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 확인서 이런 것들이 위조가 됐다, 이런 것이 무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보증서는 뭐고 확인서는 뭐냐? 만약에요, 우리가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들, 80이나 90세 있는 연장자들은요, 그 마을의 역사니까 보통 땅이 누구한테 팔고 어디로 갔다 하는 거 대부분 다 알아 몰라. 알잖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땅 맞다. 갑이 을한테 팔고 간 거 맞다. 을이 산 거 맞다. 이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3명이나 4명 정도 뭘 한다? 사인을 받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한 5년 전에 없어졌는데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농지위원회는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농지위원회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죠. 그 땅 맞다. 그 사람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이 농지위원회가 너무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한 것이에요. 왜? 이 농지위원회 같은 것은 보통 이런 농지위원회 다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논밭이 있고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 알고 그러니까 서로요, 부당한 걸 알면서도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기가 엉뚱하게요, 취득시원이 이런 거 할 때 등기가 엉뚱하게 갑에서 올라 이렇게 이전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많아가지고 한 5년인가 전에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 농지위원회가 뭐를 했다? 보증서를 써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서류를 가지고 이제 등기를 접수를 하죠. 그러면 국가가 일정 기간을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뭘 해준다? 등기를 해주는 제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별조치법이라고 하죠. 그럼 봐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등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등기를 무효라고 뒤집어 엎으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또 법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무튼 등기가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 등기는 일단은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로만 다 추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추정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딱 두 가지. 보증서가 위조됐다. 계약서가 위조됐다. 이것 빼고 보증서가 위조됐다.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것 빼고 이 말 빼고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있는 것이다? 추정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 빼고도 추정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요.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 그럼 뭐가 존재한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은 주된 권리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죠? 그럼 가등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 진짜 등기라기 위해서 찜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진짜 등기다 아니다? 아니죠? 이런 가등기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추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요 매매 계약을 하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 내용은 알고 계약해요, 모르고 계약해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면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죠. 그럼 집을 살 때 등기부 쳐다보고 등기해, 등기부 안 떼보고 등기해? 등기부 떼보고 등기하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 악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등기 내용은 악의로 추정한다. 악이란 말이 민법에서 나쁜 말이 아니죠. 민법에서 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네 번째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이 건물의 소유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또 매도인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갑이 건물의 소유자고 갑이 매도인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되어 있어. 이 사람하고 내가 의리요 계약을 했어.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요. 자요.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요. 95페이지가 나와 있나요? 95페이지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등기에다 써. 뭐라고 쓰냐면 기본서 231페이지. 기본서 231 썼어요? 기본서 여러분요. 93페이지를 봐봐. 93페이지.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 맨 위에 93페이지 맨 위에 거기다 기본서 228페이지라고 써. 기본서 228. 여러분요. 강의 노트 93페이지 맨 위에 등기의 추정력으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기본서 228.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강의 노트 95페이지에다가 뭐라 쓴다? 기본서 231이라고 써. 231. 돼 있죠? 그 다음에 96페이지 봐봐. 96페이지 보면 여러분 중간에 가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중간에 가등기 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 가등기 이것은 그래서요, 여러분요, 뭐를 써놓은 것이냐면 여기 2차 시험에 나온 거죠. 우리 시험에는 1차 시험에 나오잖아요. 2차 시험에서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2차에 나온 거. 팁이라고 된 여기 보면 앞에 가운데 가끔 보면 등기법에 팁 해가지고 뭐라 써놨을까요? 그것도 우리 1차 시험하고 관계된 민법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2차 공시법하고 관계된 것을 정리를 잠깐 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요. 여러분 가등기를 한번 잠깐 봐봐요.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이요, 만약에요. 이 건물이 20억짜리 해봐. 갑의 건물이 20억이다. 20억짜리를요, 을하고 계약을 해. 그래서 2월 1일요, 계약금으로 2억을 줘. 그 다음에 3월 1일요, 5억을 줘. 5억. 그 다음에 4월 1일요, 4월 1일 15억을 주기로 했어. 이렇게요. 그런데 계약금으로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13억이요. 13억 이렇게요. 중도금으로 5억을 줬죠. 그럼 얼마 줬죠? 모두 7억을 줬잖아요. 7억을 줬는데 갑이 이 집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이에요. 갑이 또 누구한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 찜을 해놓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가등기라고 하죠. 우리 이제 가등기, 가압류 이렇게 있잖아요. 압류. 그러면 압류를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경매가 시작되죠. 압류하기 전에 미리서 또는 예비적으로 압류를 해서 미리 예비해 두는 것을 뭐란다? 가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뭔다? 이걸 본등기라고 하죠.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라고 하는데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예비해 놓은 등기를 뭐란다? 가등기라고 얘기해. 지금은 진짜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죠. 진짜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죠. 그럼 등기로 보면 1번에 뭐냐면 1번에 이렇게 갑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우리가 가등기를 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 알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요. 그래서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 2월 1일 이렇게 가등기요. 그런데 가등기는 예비등기 그 다음에 미리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실체법적이 어려워.
실제 민법상으로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실제 법적 효력이 없죠. 그래도 만약에 무효인 등기, 무효의 등기가 있더라도 무효의 등기, 무효가 등기에 있더라도 가등기로 말소 청구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를 안 돼. 가등기 상태로 말소 청구를 안 돼. 가등기인 상태. 가등기 상태에서 말소 청구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가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본등기요. 진짜 등기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등기를 본등기 하게 하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금지 처분 가처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는 뭐죠? 가등기는 미리 예비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박으라고 가등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 매매 예약이다 이런 말을 써요. 매매를 예약했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법률 관계, 어떤 그런 매매 예약이라는 어떤 법률 관계, 이런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이걸 가등기라고 하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이렇게 가등기는 그냥요 실제 법적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갑은요 가등기가 있어도 이것을 제 3번요 3번 병한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병한테요. 병한테 팔면 병이요 3월 1일 날 등기하잖아요. 3월 1일. 그럼 병한테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다니까 병한테요. 병한테 갑이 병한테 팔 수 있어. 그럼 이러면 갑이 병한테 팔아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병이 뭐가 돼요? 병이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병이 3월 1일 소유자가 되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란다?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진짜 등기를 하잖아요. 진짜 등기. 이제 이 등기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거잖아요. 10월 1일날 본등기를 하죠. 그럼 10월 1일 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몇 명이 돼야 돼요?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죠? 2명이니까 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 등기를 빨리 한 사람이 없어져요? 등기를 늦게 한 사람이 없어져요? 늦게 한 사람이 없어요. 절차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10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당연히 병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병하고 의뢰 등기를 비교할 때는 본등기 할 때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할 때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 가등기, 순위가 소급하는 거죠. 순위가 소급. 그래서 가등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할 때 을은 몇 번이었다? 순위가 2번이죠. 병은 몇 번이다? 3번이죠. 그럼 누가 등기가 빠르다? 2번의 등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병의 등기는 10월 1일 날 직권으로 말소를 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더 이상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병은 3월 1일서부터 10월 1일까지만 과실을 수취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리요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병은요 그 월세 받아먹은 거 있죠? 7개월 동안 받아먹는 거 그것을 을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요 10월 1일부터 소유자죠. 10월 1일부터 이것을 뭐란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월 1일부터 소유자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이 사람은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고 순위는 어디로 간다?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본등기요? 등기를 하려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병한테 청구하는가? 이게 문제죠. 갑을 뭐란다? 갑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왜냐? 순위가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2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다음에 2번이니까요. 2번이 되려면 1번한테 등기를 받아야 2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는 갑에게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하면 된다?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이게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해. 양수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또 정답이 뭐냐? 이거요.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고 순위는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항상 뭐라 한다? 뭐죠?
가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OX, X.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이 뭐냐? 소유자가 언제 되냐 이 말이죠. 손인 언제? 가등기 시부터 이렇게. 알겠죠? 가등기 시.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본등기 할 필요는 없죠. 본등기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한다? 이 의리한 사람이 이것을요, 이의1 이래가지고 A한테요, 의의 1, 이걸 뭐라 한다? 의의 1, 이걸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기 등기. 부기 등기에 의해서 A한테 등기를 넘길 수도 있다. 가등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로 넘길 수 있다. 무슨 등기에 의해서? 부기 등기. 이렇게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 이러면 혹시 말소 등기 기억나요? 말소 등기. 여기 의리 가등기죠? 의리요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요. 이렇게 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된 상태가 있죠? 이렇게요.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 2번요. 의리 지금 뭐죠? 의리 가등기죠? 가등기에서 3번요. 이렇게 병의 등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서 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 2번요. 여기 의리요 가등기죠? 가등기고요. 3번 이렇게 병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경우 뭐를 해야 되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냐 이 말이죠. 가등기가요 불법으로 말소해. 봐봐. 1번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이 가등기 다시 불법으로 말소되니까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누구한테? 여기는 항상 상대방은 누구냐? 말소 당시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 이런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요 말소 회복은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여기 3월 1일이고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병한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가 된 거예요. 가등기가요. 말소가 된 상태에서. 병한테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소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은 누구다? 가등기의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여러분 봐봐.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병한테 청구하지 누구한테 청구해요? 병에게 청구하지 병에게. 병이 상대방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이 뭐죠? 가등기가 말소가 됐어. 말소 후 가등기가 불법 말소 후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거 병 앞으로 등기가 말소 후. 알겠죠? 그럼 말소 청구해도 상대방 누구예요? 상대방 누구예요? 상대방 누구? 상대방 누구? 말소 당시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병한테 갔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인데 문제는 뭐죠? 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 등기는. 그래서 병의 동의가 있어야 돼. 병의 동의. 그래서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몇 번으로 가야 되지? 내가 2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2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병이 응 알았어. 승낙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은 세 가지예요. 지금 뭐냐면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 있어.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는 누구다?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고 다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말소가 된 경우가 있어. 그러면 말소 당시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그래서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 그런데요.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 그러니까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병이요. 갑한테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있을 때 말소가 됐죠? 그랬는데 병 앞으로 등기가 다시 갔죠? 그런 경우는 말소 당시 소유자니까 갑에게 청구를 해. 그런데 말소되고 난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가 갔죠? 이 병은요, 거기서 을이 가등기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승낙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등기법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했었던 등기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여러분 어디로 보냐? 100페이지 봐봐요. 강의 노트 100페이지. 강의 노트 100페이지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 노트 100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